포인트. 첫 번째, 스토어를 만든다. 두 번째, 상품을 찾는다. 세 번째, 상품을 등록한다. 네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야 잘못된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때로는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처음 시작하려니 망설여지시는 분, 시작은 했는데 진전이 없으신 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고민이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시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까지의 전 과정, 한눈에 볼 수 있게 알아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쇼핑몰을, 스토어를 만들고 판매할 상품을 찾고 찾은 상품을 소싱, 그리고 등록하고 다음 판매를 시작합니다. 만들고 찾고 올리고 팔고 어디에서 몇 번에서 막히기 시작하시나요? 간단한 흐름이지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만들고의 문부터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쇼핑몰, 스토어 개설하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판매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사업자로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의 입력만으로 가볍게 입점이 가능합니다. 시작점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편하고 아주 친근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후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등으로 확장하여 판로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한 활동으로 높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쿠팡 또한 접근성도 좋고 판매 또한 빠르게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정산 주기가 길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셀러분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라면 쿠팡 또한 꼭 안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이 배제하고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 역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켓입니다. 시작하실 때 꼭 한번 같이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업자가 가능하신 분들의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사업자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 그 첫 번째, 스토어를 만든다. 우리나라 대표 사이트 네이버, 거기에 내 가게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접속하고 판매자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시 주의사항은 스토어명에 있어서 이미 제품이 정해진 또는 전문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템과 전문몰에 관련한 매칭성 좋은 이름으로 스토어명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연상이 가능한 직관적인 이름일수록 기억되기에 좋습니다. 아직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토어명으로 특정 이름보다는 범위가 넓은 이름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제품에도 어울릴 만한 그런 스토어명으로, 차후에 아이템이 바뀌어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보세요. 스토어의 이름은 멋진 이름이 아닌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신만 아는 멋진 이름은 피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판매할 상품을 찾는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리는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민보다는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판매 방식을 확인하고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위탁, 사입,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위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상세 페이지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아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입.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 협상이 가능해 마진에 좀 더 유리하고 제품의 가공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해외 구매 대행이 이에 속하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위탁 판매. 판매 경험이 부족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의 재고에 부담이 없고 상세 페이지 또한 부담 없는 위탁 판매가 판매 경험을 쌓아가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도매매, 바나나 B2B, 초이템 등 다양한 위탁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등록하고 판매만 하면 배송은 위탁 업체에서 진행됩니다. 주문은 위탁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받는 사람을 주문한 고객의 주소로 입력하면 위탁 사이트를 통해 배송이 시작되고 배송 완료가 되면 해당 주문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많은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지, 정확한 전달로 혼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블로그, SNS를 통하여 상세 내역을 한 번 더 고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이트는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로 가격 경쟁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아직 틈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주는 대로 그대로 판매를 하면 그대로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귀찮음이 동반될수록 판매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관련 상품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식품 중에 함께하면 좋은, 궁합이 좋은 비타민으로 철분과 비타민C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동일한 제품을 하나의 단품이 아닌 3개 또는 5개 묶음으로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한 발 더 움직여 고객의 귀차니즘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판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입 판매. 재고를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의 협상이 가능하며 마진에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또한 직접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차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구성과 패킹에서도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닐 포장과 정성스러운 포장, 같은 제품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단품과 패키지, 패키지의 구성이 바뀌면 가격과 마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경험이 동반된다면 사입은 더 큰 무대로 가는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매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다 나은 가격과 보다 좋은 구성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도매처에는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매처와의 유연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기억하세요. 도매처와의 유연한 관계로 만나는 아이템은 나의 스토어를 더욱 탄탄하게 그리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해외 구매 대행.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그걸 원하는 고객에게 대신 구매해주는 해외 구매 대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도매처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역시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위탁 판매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타오바오, 1688,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중국의 도매 사이트를 통한 중국 구매 대행이 있으며 아마존, 라쿠텐, 타겟, 애쉬 등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으로 시장을 넓히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강화로 진입 장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의 관련 이슈들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예로 최근에 중국 봉쇄령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대다수의 물류가 막혀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는 판매 신용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배대지도 옮겨보고 배로 오던 걸 비행기로 바꿔보고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막혔다고 멈추면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구매 대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싱, 배대지, 고객, 마켓. 소싱한 상품을 마켓에 등록하고 고객이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소싱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배대지, 배송 대행지로 보내고 배대지에서 다시 고객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제품은 통관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상이 없으면 국내 배송사로 인계되어 고객에게 배송되어집니다. 해외 배송이라는 난 코스가 있지만 한두 번 진행하고 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착오는 겪을수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판매 방식을 정리하고 나면 소싱을 해야겠죠. 먼저 상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셀러마스터 등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해당 상품의 수요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다양한 툴들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성, 경쟁 강도, 그리고 검색량, 상품 수, 가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아이템, 거기에 검색량과 상품 수까지 받쳐주면 우리가 원하는 하이티켓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상품이 아직 없다.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툴을 이용해서 될성 싶은 나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하나씩 차분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 수가 적은 상품.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해당 키워드가 쇼핑 키워드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브랜드 키워드, 상표권 키워드 등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상품을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상품 수가 많더라도 매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현재 시장에서 현실 가능한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셀러마스터를 통하여 검색량을 먼저 확인할게요. 68,500의 검색수가 확인됩니다. 네이버로 돌아와 쇼핑에 들어가면 950만 개 현란한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와 리뷰 또한 대다수의 상품들이 높은 구매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반면 틈새 수납장을 한번 볼게요. 셀러마스터에서 동일하게 검색량을 먼저 확인할게요. 검색량 48,000 정도의 검색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와 보면 83만 개의 역시 만만치 않은 상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내려보시면 높은 구매 건수들 사이에 1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구매 건수의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수는 많지만 전쟁을 치를 경쟁 상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 강도 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상품 등록 이후 활동하지 않은 상품도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볼 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연관 키워드를 확인하여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성 싶은 나무와 키워드를 함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품을 도매 사이트, 제조사, 그리고 도매 시장을 통하여 구매, 사입합니다. 단가가 맞지 않거나 수량 조건으로 부담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매우 당연한 부분입니다. 판매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오면 편안하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입, 도매가에 연연하지 말고 네이버 최저가, 쿠팡 등을 이용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구매하여 발송을 진행합니다. 이후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될성 싶은 나무로 판단되면 도매처, 제조사와 협상을 통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의 경험 없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진까지 확보된 제품을 판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난다 하더라도 탑셀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리바바와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제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사입 역시 가능합니다. 전과 다르게 이 두 곳도 많이 유연해져서 수량 면에서도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구글, 팝하고 번역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은 직접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라 혼자 하기에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타오바오 구매대행, 한 번의 검색으로 많은 업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행착오는 앞으로 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을 등록한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을 해야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방법을 정하고 아이템을 정했다면 이제 상품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등록할 때 보이는 많은 항목들로 인하여 첫 상품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등록이라 당연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등록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에 관한 자세한 영상 오른쪽 상단 그리고 하단 설명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복된 연습으로 꼭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항목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에 맞게 등록하는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하자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에 준수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각 부분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등록하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씩 시키는 대로 가이드에 맞게 정확하게.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가이드에 맞게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고 상품을 찾고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판매가 시작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신규 상품에 대하여 상위 노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후 판매를 위하여 아이를 케어하듯 정성스럽게 그리고 꼼꼼하게 제품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 키워드, 상세 페이지, 썸네일 등 추이를 확인하며 수정 등록을 통하여 최적화를 만들어야 구매로 전환되며 비로소 상품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상품을 그냥 등록한다고 팔릴까요? 정말 운이 좋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판매가 바로 시작되는 아이템도 팔린 이후를 모른다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먼저 첫 판매를 위해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판매를 위한 조건,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후기, 이 네 박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씩 내 상품을 키워나가 보세요. 100개의 상품을 등록한다고 100개의 상품에서 모두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많은 상품이 매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스토어를 지켜주는 상품은 다양한 많은 상품 중에 20%에 불과합니다. 잘 키운 상품 하나는 10상품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스토어를 만든다. 사업자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정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찾는다. 나에게 맞는 판매 방식을 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을 찾고 판매의 확률을 높이자. 세 번째, 상품을 등록한다. 가이드에 맞게 하나씩 가이드를 준수하자. 네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후기, 네 박자를 맞추자.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스킬을 쌓아 올라가면 어느덧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한 스토어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판매를 위한 네 박자,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후기, 이 네 박자를 좀 더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쇼핑몰은 다르다.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댓글과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감사합니다.